어떻게 뽑아야 정말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지, 어떻게 EP 요강을 만들고 반영 비율을 만들어놔야 떨거질 애들 떨거지고 우리가 욕심낸 애들 합격하는지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딱 저기 보여. 누구? 2027학년도. 왜? 너네를 몸빵 마루타 삼아서 2028학년도에 제대로 뽑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거든. 자, 첫 번째 제목부터 1월에서 2월 하순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얘기는 뭐야? 시점별로 챙겨야 될 것들과 주의할 것들과 성취해야 될 것들을 빠짐없이 채워주겠다고 했었지. 지금 그거 로드맵 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기는 딱 지금이야. 이 영상 업로드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예비 고3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난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적을 올릴 거야. 나 여태까지 의지박약으로 살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 고생을 더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난 여기서 끝낼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또 이제 약간 소심한 애들은 어머 내가 고3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든지 간에 의미가 없다. 이런 의지와 각오를 어른들이 많이 요구하지. 근데 나는 좀 달라 생각이. 자, 의지, 각오, 고2 땐 없었나? 그때는 뭐 성적 관심 없었어? 때려치려고 했어? 아니잖아. 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그때는 안 그랬어? 그때도 했잖아. 내가 고등학생이라니. 그런데 의미가 없었지. 며칠이 뭐니 몇 시간도 안 가. 그거는 너네가 멍청하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래. 이거는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 같은 거야. 실제로는 이걸 갖춘 인간은 없거나 난 아직 못 봤어. 인간은 누구나 부족해. 그러면은 이 방법 대신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유효한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뒤에 나오겠지만 다 어려운 것들이고 요게 조금 쉬우니까 처음부터 이걸 해보자. 먼저 고2 수험생활을 평가하고 고3에 반영을 해야 돼. 먼저 뒤돌아보란 얘기야. 앞만 보지 말고. 앞만 보면 여태까지 너네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계속 망가졌잖아. 그지?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고2 수험생활을 평가할 때는 불 끄고 침대에 누워 그 다음에 천장을 봐.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고2 때 내 공부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그 결과, 즉 성적이 좋았어. 이렇게 판단이 들면 고2 자세를 유지한다. 이런 애들 중에서도 사실은 상당수 애들이 아유 이거는 고2 때나 통했지 고3은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 그 학원 선생님이. 그 학원 선생님이 자기 돈 벌려고 한 말이야.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잘할 수 있어. 문제가 없었으면 손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애들이 내 경험상 전체 비율의 0.05%도 안 돼. 매우 극소수야. 내가 한 5, 6년에 한번 볼까 말까? 5, 6년에 한 명 볼까 말까?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성적이 나빴어. 운이 없었나? 아니야. 문제가 없었다라고 너네가 오판한 거야. 성적이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과정이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니? 당연히 고2 때 택했던 자세를 이탈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어. 내 노력 과정에,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성적은 우연히 잘 나왔어. 운이 좋았던 거야. 고3 때도 이 방법으로 해서 결과가 좋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고3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살이 나겠지. 그래서 고2 자세 버려야 돼. 문제가 있었던 자세 버려야 돼. 다음에 문제가 있었어. 근데 성적도 안 좋았어.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지? 그건 큰일 나지. 이대로 뒀다가는 그냥 고3이 끝났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탈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고2 때 생활 방식과 달라져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났지만 아마 이게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듣는 애들은 대부분 나 바꿔야겠네 라고 판단이 섰을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은 오늘 영상이 안 끝나고 뒤로 쭉 계속 타이밍별로 시즌별로 시기별로 계속 소개할 거지만 지금 당장 계약하기 전에 이 방학 기간 동안 해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고2 때 틀린 문제들, 그거를 자기 자신을 폭행해야 돼. 그 문제들로. 이거 오답 노트 만들라는 말 아니야. 이제 들어보면 알아. 고2 때 내가 치렀던 모든 내신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 그 쪽지 시험을 봤다면 과목에서 그것도 싹 다 꺼내고, 학원에서 시험 본 거 평가 시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꺼내. 학교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틀렸는지를 이제 추억하면서 젖어보는 거지. 그런데 말이 좋아서 추억해졌는 거지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쓰라린 경험을 상기하라는 주문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볼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교과적인 확인을 하는 게 오답노트거든? 그거 메모해 놓는 거 절대 하지 마. 의미 없어. 공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해도 안 늦어.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기본적인 공부만 한다. 이건 상관없겠지만 막 선행을 열심히 달린다. 택도 없는 소리야. 선행하는 애들 치고 극상이항 가는 애들 못 봤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공부를 하지, 미리 해둬서 땡겨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네들 중에 선행학습 해본 애들 많이 있을 거야. 선행학습을 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해야 하는 그 공부를 놓친다는 얘기야. 그게 부실해진다는 얘기거든. 너네들이 한두 과목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 다 맞다고 동의할 거야, 생각해보면. 이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 사실상 공예 작업이야. 예술 작품? 그러니까 막 형광펜, 스티커 이런 거 붙여가면서 이쁘게 만들지. 근데 그거 만드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상 머리에 넣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 이 노트 만들었다라고 하는 뿌듯함 외에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대신에 틀린 원인을 찾아야 돼. 틀린 원인이 이거 아닌가요? 아니지. 틀린 지식적 원인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는 거야. 볼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예시일 뿐인데 거의 이 안에 속할 거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게 있어. 그러면은 항목을 또 만들어야 돼. 자, 틀린 문제를 봤어. 근데 내가 개념을 그때 정확하게, 지금은 아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봐서 틀렸다. 또는 개념 이해는 다 끝났는데 구체적인 사항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딱 암기 사항을 묻는 문제를 만나갖고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 그 다음에 개념 암기 다 되어 있는데 괜히 적용하는 문제를 꼬아놨어. 그 문제 킬러 문제인가 봐 하면서 막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난 여기서 뭐 미쳤었나? 왜 문제를 잘못 읽었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 밀렸었네?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아 이거. 고등학교 때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등급이 내려가지. 그 다음에 영역, 단원, 이거 사실 비슷한 말인데, 영역은 어떤 과목을 말하는 거고, 단원은 특정 단원 안에 한 챕터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영어에서 약하니까 틀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영어 시험지를 보고 나는 주로 어휘에서 틀리는구나. 나는 주로 구문에서 틀리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뭐 사탐 안에서도 어떤 단원에서 틀렸다. 과학 안에서도 어떤 단원에서 틀렸다. 조금 뭐 넓게 러프하게 간다면은 난 화학은 되는데 왜 생명과학이 안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나는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 항상 뒤에 두세 문제씩은 찍어. 이렇게 원인을 이 각 분류 항목에 넣을 수가 있거든. 이거 고2 때 치렀던 모든 문제 다 통틀어도, 고1은 할 필요 없어. 고2 때 풀던 다 통틀어도 A4 용지 반 페이지밖에 안 돼. 정말 양이 얼마 안 되거든. 이걸 만들고 나면 그거를 지금부터 6주 남았잖아. 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 계약할 때까지. 그러면은 한 번인데 보통 1분 걸려. 그럼 6분만 투자하면 돼.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공부를 오랫동안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머리에 드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너네한테 어마어마한 상처였던 것들인데다가 일주 간격으로 반복을 했어. 1분씩. 이게 머릿속에 남는다. 이 단어를 암송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틀이 남아.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 문제를 보고 푸는 순간 이거 난 여기 걸리게 돼. 잘못하면 이런 문제는. 이거 나는 여기 걸리게 돼. 이거 좀 꽈놨네. 내가 약한 거네. 특히 물리에서 나 이거 약한 건데. 이렇게 들어오는 학과적 교과적 지식과 함께 이게 포장지로 싹 덮어지면서 저장이 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딱 알아.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나 절대 시간 내에 다 못 푼다. 뒤에 분명히 두 문제 이상 남는다. 뭐 이렇게 각각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지가 들어오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서너 번 반복하면서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할 때 나는 한 번에 바로 정리가 되는 거지. 굉장히 효과적이고, 수능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 애들이 이거를 고3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고3 올라가서 시험 볼 때마다, 내신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볼 때마다 이걸 해. 물론 걔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괴롭지. 근데 성과는 어마어마해. 100명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한 89명에서 92명, 95% 정도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는 무조건 효과를 봐. 어마어마한 효과를. 이걸로 효과 못 본 애들이 뭐 8% 넘어가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걸로 효과를 못 보는 애들이 8%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8% 애들이 이걸 잘 못해. 이 분류를 잘 못해. 그래서 그런 거야. 어쨌든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을 나는 권한다. 이거 얼마 안 걸리고 이건 6분밖에 안 걸려. 이거 뭐 내가 보기에는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이 6주 동안 시간이 진짜 많이 남고, 만약에 너네들이 선행학습을 한다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 그래서 이것도 6시간 걸리는 게, 양이 많아서 6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혐오의 감정이 일어나서 던져놨다가 다시 하고, 아이씨 몰라 하고 던져놨다가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거 해보면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또 이번 방학 때 계약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마 학교에서 연락 받았을 거야. 2월 말까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생기부를 종료해야 돼. 알고 있지? 그래서 학교마다 일정이 있어. 안내됐을 거야.
가안 열람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오탈자 수정만 받는다, 언제까지 이거 누락된 게 있으면은 보고해라, 심사한 결과 반영하겠다, 언제 이후로는 추가 신청 받지 않는다, 이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이거 해야 돼. 자, 봐라. 지금 너네는 저는 학종이나 교과 생각 없어요. 저는 정시 아니면 논술이에요. 아니야, 전 정시 100% 이런 애들도 이거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너네가 2028학년도라는 거야. 2028학년도가 뭐니? 내신 5등급제야. 내신 5등급제는 내신이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 내신 1등급 받은 애들만으로 서울 지역의 대학교 전체 정원 다 채워. 그 다음에 1등급을 받아도 지방을 가야 될 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대학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할래요를 말을 못하고 있어. 왜냐면 지금 정권이 너무 힘이 셀 때라, 정권 초기라 잘못 말했다가는 시범타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좀 힘 있는 학교가 좀 나서봐. 야, 이대로 도대체, 야, 교회 활동, 교회 입상, 학종, 학생비 기재하지 말라 그랬잖아. 게다가 내신까지 저렇게 만들어버리고 자소서까지 폐지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뭘 갖고 변별력을 가지라는 거니? 학종 정원을 잔뜩 늘려놨는데 지금 이게 대학들 불만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학들은 어떻게든 비교과 반영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신 5등급제로는 정말 인서울 기준으로 하면 1등급 받은 애가 덩어리 다 채우고 남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비교과를 정시나 논술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은 아예 내신도 반영이 안 되거나 내신만 살짝 반영되는 것이잖아. 근데 거기에 비교과를 반영을 하는 거지. 이게 2028학년도의 계획인데 문제는 걱정되는 거야. 전체 정원, 모든 전형 상관없이 전체 정원을 내신 5등급제로 뽑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어떻게 뽑아야 정말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입시 요강을 만들고 반영 비율을 만들어 놔야 떨거질 애들 떨거지고 우리가 욕심낼 애들 합격하는지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딱 저기 보여. 누구? 2027학년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아마 5월에서 8월 사이에 각 대학별로 세부적인 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될 거야. 근데 2028학년도처럼 어마무시하게 모든 전형에서 확실하게 비교과를 반영한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출결만 살짝 반영할게. 우린 정성평가로 세특이랑 창제 볼 거지만 5% 이하야. 걱정하지 마. 근데 반영은 할 거야. 그러니까 응시해. 왜냐면 너네한테도 전형 요소 이번 얻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살짝 이거를 좀 욕하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또 찝찝하기는 한 정도로 미세하게 넣을 거라는 거지. 모든 대학이 그런다기보다도 그런 대학들이 상당수 나올 거야. 그런 전형이 상당수 나올 거야. 왜? 너네를 몸빵 마루타 삼아서 2028학년도에 제대로 뽑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감히 내가 어디 전형을 쓰겠다 말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든 비교과를 학종을 생각하든 말든 만들어 놔야 돼. 또는 이거 듣는 애 중에 저는 내신이 탑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과과정 쓸 거예요 하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어. 교과과정 지금 비교과 별로 반영 안 되지. 교과과정은 이거는 뭐 가능성이 아니라 무조건 비교과 반영병 늘어나. 올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체 생기부가 몇 개니? 5개야. 맞지? 고1 1학기 2학기,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 그런데 보통 입시 컨설팅을 하면 대치동에서 딱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내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노가리 까지면 돈을 준단 말이야, 부모들이. 그러면은 보통 고3 생기부를 갖고 와. 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미 생기부가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수정이. 그러니까 전체는 참고를 할 수 있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고3 이 생기부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그게 이제 여름이지. 여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면 우리는 안타깝지. 지금 띡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기부는 작살이 났어. 근데 고3 이렇게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니? 바로 다다음 달에 접수하니까. 그다음에 이거면 정도 되면 학종 쓸 수 있니? 경쟁력 있니? 물어봐. 또 우린 돈 받았잖아. 경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뭐 방향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네는 좀 다르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생기부에 희망이 있어. 5개 중에 4개를 말아먹은 상태가 아니라 5개 중에 3개만 말아먹고 2개를 살릴 수 있는 거지. 고3 1학기까지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한 일정에 따라서 오탈자 이거 생기면 큰일 나. 너네 잘못이 아니지. 사실은 이거 오탈자를 낸 게 너네는 아니니까. 그래도 큰일 나. 아주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너네는 니네 눈으로 매 눈으로 찾아. 보통 애들은 쓱 한번 읽고 말거든. 그러지 마. 꼼꼼히 여러 번 읽어. 안 되면 그 휴대폰에 있는 돋보기 기능 사용해서라도 읽어. 그래서 꼼꼼히 읽고 이 오탈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수정해 달라고. 그럼 뭐 선생님이 어휴 야 잘 발견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바로 고쳐주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세특이나 창체가 비교과에 꽂히잖아. 근데 어떤 소재를 썼는지 그 노력이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보를 탐색했는지, 어떤 프로그램 앱 도구를 사용해서 뭐 정보를 그래프나 도표로 시각화했는지 뭐 등등. 그 다음에 조별 활동을 어떻게 내가 구성원들 사이에 힘을 합쳐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 관리를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 결과물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는 뭐 화학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화학이 응용되는 생명과학 역시 사실은 그 응용도에 있어서는 뭐 다르다 뭐 이런 걸 깨달았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이게 기재돼 있을 거야. 그런데 요거 고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지. 너네가 이거 기재할 때만 해도 6개월 전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많이 성장했잖아. 그 다음에 이때쯤 나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관련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 받고 하는 컨설팅 필요 없어. 그거 다 사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있잖아. 나 말고도 무료 정보들 보면은, 아, 저렇게 생기부가 기재돼야 되는구나. 저런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의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구나. 또 이제 정리해서 이번 겨울방학 중에 나 올릴 거야.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그러면 그거 보고 고쳐서 그 다음에 중요해. 요 내용은 너네가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 이거는 선생님, 교사의 평가권 아니야. 살짝, 선생님 저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 여기 누락됐으면은 이건 객관적인 거니까 보통 무조건 해주셔.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선생님 저 이거 할 때요 그냥 자료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인터넷 검색만 하면 그러니까 카이스트 물리학 동아리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관련되는 고등학교 수준의 책 중에 뭐가 더 좋을지, 그 다음에 거기 물리학 동아리에서 장력에 관한 자료가 좀 뭐 하는 게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봐서 자료 제공받아서 했거든요. 그런 정보 탐색 노력이 좀 기재됐으면 좋겠어요. 대박이거든 그런 거. 그런 거 기재되면 난리다지. 그런데 선생님이 난 못 봤는데, 이거는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한 것만 적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런 게 있어? 야 일단 적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둘 다 너네가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고마워할 문제는 아닌 게, 너네를 그런 식으로 고쳐줘서 다른 사람을 못 고쳐주면 그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택하든 그 교사 두 분 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거야. 근데 교사의 본분을 니네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너네는 어떻게든 앵겨야 돼. 그래서 똑같은 요구를 해도 어떨 때는 받아들여지고 어떨 때는 안 받아들여져. 그다음에 학교 내부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교사들 사이에 회의해가지고, 아 우리 이거랑 이것만 받읍시다. 우리 충분히 신중하게 했잖아요. 아, 이거는 증빙 자료가 있을 때만 수정해 줍시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 막 엄마한테 이르고 뭐 선생님들 따지고, 그거는 너네가 월권하는 거야. 어쨌든 이걸로 5분의 1밖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5분의 2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생각보다 열람하고 검토하는 거는 사실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거를 교사들과 이렇게 좀 밀당을 한다 그래야 될까? 그 과정이 며칠이 걸려. 막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다가 한 2, 3일 인터벌 두고 다시 가가지고 한번 말씀해보고,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거든. 요게 지금 할 때다. 선행학습 할 때가 아니라, 이 점 꼭 명심해 주기 바라고, 이제 고3 생활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가지고 우리 성과를 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자.